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햇쌤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햇쌤이 모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합격 비법과 주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분들께 얻은 꿀팁들을 가득 담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료 다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햇쌤에게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전문 사회복지 영역 중 하나로 민간 자격이었던 의료, 정신건강, 학교사회복지사 영역과 함께 2018년 사회복지 영역별 전문화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 자격이 되면서 가치가 더욱 상승했고 아는 사람도 많아져 더욱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의료나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서 수련생 모집 공고 절차에 따라 지원해 1년 동안 1000시간이라는 수련 과정을 쌓아야 합니다. 기관별로 수련생 모집 기준은 다양해요. 필기만 또는 면접만 보거나 필기 면접 다 보거나 영어까지 보는 것도 있고 기관에 따라 봉사 혹은 관련 기관 활동 경력 등을 보는 것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원자라면 시험 범위 궁금하죠? 제 주변에 이미 현직의 오랜 경력으로 1급 되시고 슈퍼바이저로 수련생을 모집하는 분들도 계셔서 시험 범위를 정확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모른대. 다 달라서 뭐라고 얘기해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복 1급 공부하듯이 여러 과목 두루두루 공부하고 특히 인행사랑 실천론 위주로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기관에도 여쭤봤는데 응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확한 범위를 몰라 답답하더라도 1급 공부하듯이 인행사랑 실천론 위주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및 DSM 등을 바탕으로 관련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생이 되기 위한 과정 중 기억해야 할 중요한 꿀팁 쏟아집니다. 집중! 집중! 첫 번째, 공고가 여기저기서 난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지역별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페이지, 그리고 지역에서 만든 카페 홈페이지, 해당 기관 자체 홈페이지, 관련 앱 등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대기했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랑 자체 홈페이지에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종결이 됐거나 자체 홈페이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등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공지가 뜨는 기간도 12월 말일부터 2월 초까지 다양해서 수련을 받고자 한다면 미리미리 해당 기관 검색을 통해 지난 공지기일 확인해서 비슷한 시기에 대기 타야 하는 거죠. 이때 원하는 기관 유형이 있다면 최대한 여러 곳에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관에서 실습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워낙 다양해서 여기저기 지원해서 합격률을 높이세요. 취업보다 힘든 것이 수련생 선발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취업 자리보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기관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련생으로 선발만 되면 이사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 꿀팁 두 번째, 비용적 차이를 고려해서 선택하기. 요즘에야 수련 이외의 업무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시간 계산을 통해 월급 개념의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실습생이 어떤 기관이든 가게 되면 수련 비용 약 7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수련에 임했어야 했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하듯이 일주일 내리 풀타임 근무하고 실습교육 받는 시간 이외에 근무로 활동하면서 소정의 돈을 지급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수련 비용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돈을 지불하고 수련에 임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식비 등도 지원되는 곳이 있고 지원되지 않는 곳도 있고 기관마다 근무 시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보는 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요 꿀팁 세 번째, 트레이드 기관 꼭 확인하기. 수련 과정 1000시간 중에서 208시간, 약 한 달 정도는 교환 수련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수련받는 분들은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수련받는 분들은 병원으로 트레이드되어 수련을 진행하는 기간이죠. 병원은 말 그대로 무슨 병원, 대학병원 등이고 지역사회에는 지역단위 센터, 재활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수련 과정 중에 교환 수련은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교환 수련 과정을 조금 더 푸근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으니까요. 꿀팁 4번째, 호감도로 공략할 곳 만들어두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 5개 빠바방. 수련받을 때 기관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관련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통 1명 내지 2명, 많아봤자 5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 1명에 뽑히기 위해서는 눈도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관과 현직자분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해당 기관으로 지정해서 나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관계를 쌓으며 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1명이 되기 위해서 관련 경력을 만들고 기관의 특색과 중점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를 몸소 알고 있는 자신만의 강점적 공략법을 가진 준비된 실습생이 되어보세요. 꿀팁 5번째, 방향 확실히 하기. 특히 정신건강 분야는 관련 경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 수련, 연구, 학교 활동 등 쌓을 수 있는 경험들을 정신건강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서 진심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진심은 내 진심보다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심이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웨비나나 교육 등도 알아보시며 미리 관심 갖고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진심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도 기간상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이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쌓아보세요. 이렇게 5가지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사회복지사 1급이나 성적 준비도 필요해요. 성적도 현직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7 이상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활동과 학교 성적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2가지 모두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기본적인 예상 면접 질문들, 예를 들면 왜 그 기관에 지원을 했는지, 자신의 강점, 약점은 무엇인지, 조현병이나 우울증에 대한 견해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서 이력서와 일관성 있는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또한 정보전쟁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엑기스 꿀팁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기관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 중점으로 보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미리미리 시간 안에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보세요.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합격의 기운이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